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제합니다. 오늘은 실패 후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조항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실패 후 회복을 이루게 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인생은 90%의 노력과 10%의 행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99%의 노력과 1%의 행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1%의 행운이 오려면 99%의 노력은 필수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겐 행운이 절대로 안 간다. 그런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운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김세현 교수님, KSNS 스폰서도의 김세현 교수님하고 멤버업계 박동창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발 사업을 하기 전에 양말 사업을 했었어요. 양말 사업을 하면서 비교적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험을 든 적이 있어요. 그때 보험의 조건은 내가 죽으면 가족에게 보험금이 가는 거죠. 아마 이 보험 많이 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었고, 그리고 들면서 마음가짐은 사업만 하면은 어쨌든 가족은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서는 난 확 죽어버리지 했는데 사실은 확 죽어버리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도 날리고 보험은 그냥 중간에 어, 거의 뭐 푼돈 받다시피 해갖고 그냥 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험을 잘 안 믿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뭐 한 10여 년을 신용불량으로 지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신발로 회복을 합니다. 신용을 회복해요. 그리고 기사회생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회생을 하는 데는 두 사람의 은인이 있어요. 한 분은 KSS라는 대체의학을 만드신 김세현 선생님, 스폰스도 인터넷으로 스폰스도 또는 KSNS 김세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맨발 걷기 전도사로 유명한 박동창 회장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나를 살리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 저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그런데 김세현 선생님과나 교수님과는 그냥 필담을 몇 번 나눴을 뿐이고 박동창은 우연히 알았죠. 그렇지만 그 두 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쓴 건 전혀 없어요. 단지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하는 방향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선 김세환 교수님의 그 얘기와의 관계를 보면은 김세환 교수는 그 KSNS는 타인을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료할수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폰스토라는 대체 의학을 만들었죠. 그리고서는 우선 스폰스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KSNS 또는 스폰스토는 독일 교포인 그 김세현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자연 치유 및 진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의 문제와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자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KSNS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경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시스템은 그 핵심은 뭐냐면 첨단은 뭐냐면 이 발가락 끝에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발가락부터 몸 전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의 움직임, 그리고 잘 되고 잘못됨을 이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다 느끼면서, 그리고서 그 무의식 신경이 잘못된 부분을 막대기 하나로 고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독일에서 노벨 의학상으로도 추천받아요. 그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스폰서를 알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맨발 신발 베어푸트 슈즈를 팔고 있는데 잘 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노력한 게 이제 10년 한 7, 8년 동안 노력한 게 이제 빛을 발하나 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처음에 맨발 신발 팔 때는 뭐냐면 스포츠 의학 때문에, 스포츠 의학, 달리기, 울트라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그냥 그 맨발 달리기 또는 이러한 그 주로 달리기 쪽에서 그 저희 신발을 찾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송파 공부방, 제가 가끔 광고하는 송파 공부방 가서 공부를 해봐라. 스폰서를 아느냐? 모른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파 공부방이라는 데를 들어가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스폰서라는 거를.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또는 KSNS. 돈도 안 들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고, 물론 깊이 들어가려면 어렵죠. 근데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라는 것이 국내에서 알려지면서, 이미 독일에서는 유명한 거예요. 독일에서는 유명한 그 자연치료법인데 한국에서 알려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환경권의 일환으로 일상의 삶에서 땅을 밟고 접지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접지권을 법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하시는 박동창 회장님이에요. 박동창 회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한국에서 맨발 걷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철학은 단순해요. 그리고 되게 강력해. 맨발로 걷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맨발 걷기를 주장하면서 저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맨발로 걷자, 그리고 나는 맨발로 걷는 효과를 주는 거의 맨발 같은 신발을 신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뻘쭘하고 아마 박 회장님도 그 당시에 꽤나 뻘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다가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의 지론은 뭐예요? 맨발로 걷자. 그러다가 어싱이라는 개념이 더 도입이 되죠. 그래서 발바닥을 통해서 지구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신체의 여러 경락과 연결된 그 신경,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연구와 그리고 연구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을 공부하고서 그것을 책으로 내면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모산을 중점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박 기자님이 그 맨발 걷기 운동은 국내에서 이제는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죠. 근데 이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헤어진 것도 아니죠. 몇 번 만나다가 이제 서로 이제 가는 길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폰서도 신발을 잘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홍사님 저기 어싱되는 신발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why not 하고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신발은 걸을 때 맨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한 신발이기 때문에 밑창이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두껍게 만들면은 내구성은 좋지만 맨발의 느낌이 없고, 더 얇게 만들면은 또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3mm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3mm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얇은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발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갖고 나한테 어싱도 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다른 신발들처럼 거기다가 구리도 깔아보고 자석도 깔아보고 건전지도 깔아보고 그랬는데 워낙 얇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다가 퍼뜩 생각난 게, 이제 그 핀란드의 공군, 그리고 칠레의 그 탄광의 구리 양말을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퍼뜩 나갖고 고민하다가 어싱 신발을 만드는 거죠. 지금의 어싱 신발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싱 신발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이제 바꾸는 일은 이제 면했습니다. 겨우 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김세환 교수님, 그 다음에 박동창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날 살려주려고 스폰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날 살려주려고 맨발 걷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연이 닿기 위해서 그냥 각자 살았는데, 그 운이 그분들의 가는 방향이 나하고 맞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행운이냐? 그런 인연이 닿기까지 저는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죠. 국내 창업 기업이 5년 뒤에 폐업할 확률이 66.2%고, 그리고 66.2%예요. 폐업률이. 그리고 10년, 20년 되면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줄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96년에 창업해서 거의 산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30년을 가다가 저도 이런 행운이 없었으면은 이미 이제 폐업하고서 어느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행운이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았죠. 이런 경우 전문 용어로 이 두 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 내가 신용불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난 것은 이 두 귀인의 의도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김 선생님의 그 스폰서와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운동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과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아직 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갖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저도 이 두 방향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행운이 그냥 왔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온 행운이 아니고 내가 이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10여 년에 걸친 신용불량자의 버티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 말을 즐겨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날 도와줄 기회를 하늘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늘이 날 도와준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늘이 날 도와줄 기회를 하늘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도 날 도와준다. 이런 것처럼, 자, 오늘의 결론. 행운을 버티면 행운이 온다. 버티면 행운이 온다. 하지만 못 버티면 행운도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 후 회복을 이루게 한 것은 행운이지만 그 행운을 만나기 위한 버티기 기간이 10년 동안 있었다 이거죠. 알고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읽고 쓰고 찍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